투여 후 24시간 만에 무려 99%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와, 이거 99%면 노벨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일 한국은 참 어려웠습니다. 경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한국 증시는 미국, 유럽의 대폭락 소식에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연이어 발동되는 폭락 장세가 연출된 것입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이고, 양 시장에서 한꺼번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일양약품입니다. 주가가 치솟은 이유는 일양약품이 자체 개발한 백혈병 치료제가 이번 사태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양약품은 이날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와 신약 후보물질이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일양약품은 자사의 치료 후보물질의 검증을 위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물안전센터 내 연구팀에 의뢰한 결과 탁월한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물질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한 차세대 응용 오믹스 치료제 개발 연구과제 진행에서 발견된 중동질환 후보물질과 백혈병 치료제 신약으로 이미 출시된 슈펙트입니다. 연구팀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실험실에서 슈펙트를 사용한 시험관 내 시험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가 감소함 확인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 그리고 아비간에 비해 우월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슈펙트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시판 중의 신약으로 다른 후보물질에 비하여 신속하게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최근의 사태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재창출될 기대감 또한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미 시판받은 약물이라도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임상시험 등을 거쳐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판받은 약물인 만큼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보는 임상 1상의 경우 면제될 가능성도 있는데 식약처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면제가 되고 빨리 시판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산하연구재단에서 주관한 차세대응용 오믹스 연구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후보물질 구종도 탁월한 억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특히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신규 후보물질 5종은 투여 후 24시간 만에 무려 99%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일양약품은 현재 판정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유행이 선언되고 매년 겨울철에 찾아오는 계절성 질환까지 고려한다면 치료제 개발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거 99%면 노벨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 난리통인데 이것만 있으면 이제 예방주사처럼 개발해서 맞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 사태로 며칠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역시 대한민국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위기를 오히려 멋지게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로 많은 테스트, 가장 적은 인명피해, 이 모든 걸 가장 투명하게 공표하는 나라, 가장 빠른 판정 키트를 개발해서 수십 개 국가에서 수출 요청이 쇄도하고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전세계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3일 정부 당국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 프랑스를 비롯해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10개 이상의 나라가 자문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외교부를 통해 정식 요청을 보낸 나라도 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등 지역 공동체를 활용하거나 심지어 보건당국자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쓴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피해국에서 세계 최고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직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화이팅 합시다. 오늘은 중동에서 특대박을 친, 아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대박을 치고 있는 한국의 기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KTNG에서 생산하는 이 물품 관련이고, 하나는 한국에서 만들었고 대박을 친 지는 6년이 되어 가는데 정작 한국 사람은 거의 모르고 중동과 미국, 유럽에서는 매년 매출액 탑10 안에 들고 있었다는 모바일 메신저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KTNG의 공장이 매일매일 풀 가동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조 2600억 원어치의 흡연처 계약을 맺고 주문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KTNG는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이번 달은 물론 다음 달도 풀 가동해 수출 물량을 65%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쁩니다. 지난 12일 발표 내용에 따르면 KTNG는 중동 계약 체결 이후 아랍에미레이트의 알로코자이로부터
즉각 주문 물량을 접수받고 수출 거점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 신탄진 공장에서 4월달까지 1억 값 20억 개비를 추가 생산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좀 서서히 끊어라 하는 분위기인데 반면에 아랍 쪽 지역에서는 흡연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 신탄진 공장에 40개 라인을 가동률 100%로 두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쉬는 날이 없이 24시간 가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묻고 더블로 가. 다만 그렇다고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도록 24시간 3교대로 쪼개서 8시간씩 교대 근무하는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KTNG 관계자는 평소에 공장 가동률이 70% 정도인 데 비해 이번에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리면서 3월과 4월 수출 생산량은 평소보다 55%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세 같은 초슬림 형태의 물품은 주문량이 폭주하는 데 비해 만드는 생산 기계가 부족해서 많이 못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 대를 추가 설치해서 총 8대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설치된 기계는 1분에 무려 12,000개비를 뽑아낼 수 있는 최신식 기계라고 하는데요. 기존 기계가 1분에 6,000개비 정도 뽑히는 것에 비해 생산 속도가 2배가량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1년만 고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도 밝혔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알로코자이 측과 무려 7년 4개월간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2027년까지 주문 물량 접수는 계속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엔 아랍에미레이트 외에도 새로운 시장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 수출 물량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생산량도 같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중동 외에도 글로벌 흡연초 제조회사죠. 필립 모리스와 3년간 전자흡연기계 수출 계약도 맺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알려져 있는 서구권의 시장인데 기존 개념을 탈피해 편의성을 컨셉으로 하는 전자흡연기계를 생산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출로를 열고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구권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는 말보로 한 값의 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3.7달러로 약 4,500원 전후인데 미국은 7.4달러로 8,900원, 영국은 12.1달러로 14,500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은 호주로 한 값에 20.38달러로 24,400원입니다. 여기서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한 개 피만 달라고 했다가는 싸움도 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금융업계에선 KTNG의 올해 해외 매출액이 못해도 작년 5,350억 원이었던 것에서 40% 정도는 늘어나 7,500억 원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동에서 대박친 기술은 비단 중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 층들을 홀리게 한 한국의 영상 메신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벌써 이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머리 아픈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쉽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영상 채팅 앱을 만들어 대박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앱애니가 발표한 작년도 국내 매출 상위 5개 앱은 카카오톡, 카카오페이지, 유튜브, 네이버 웹툰, 왓챠플레이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국민 앱이죠. 하지만 지금 얘기해보려는 것은 유기에 대해서인데 이 앱 이름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게 뭐야? 라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유기는 바로 아자르라는 앱이기 때문입니다. 생소하죠? 이 앱은 한국의 영상기술 스타트업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화 상대를 찾는 실시간 영상 메신저 앱인데요.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전 세계 230여 개 국가에서 19개 언어로 서비스 중이고 2019년 누적 다운로드 수 4억 건 돌파해 누적 매칭 수 300억 건을 달성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또한 2019년에만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잘 나가는 앱인데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특히 미국, 브라질, 대만, 일본, 태국, 터키 및 중동 지역에서 크게 인기라고 하고요. 아예 홈페이지에도 해당 국가들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네요. 처음에 접속하면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얼굴이 막 나오는데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면서 랜덤으로 전 세계 외국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컨셉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작 아자르의 한국 내에서의 매출 비중은 5%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한국 회사에서 만들었고 본사도 서울 강남구에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은 잘 안 쓰고
해외 각국에서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자르라는 앱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아자르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로 우연을 뜻하는 단어이고,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낯선 사람과 우연히 만나서 1대1 대화를 하고 그 우연이 더 나아가 친구 관계를 맺는다 라는 컨셉인 거죠. 구글 플레이 전 세계 매출 순위에서 게임 이외의 앱 중에서는 매출 5위를 달성할 정도로 매우 잘 나가는 앱입니다. 또한 유럽권에서도 틴더, 넷플릭스, 유튜브가 매출 1, 2, 3이고 4위를 이 아자르가 기록했고요. 그래서 실적도 승승장구. 이 앱을 만든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는 2014년 창립 이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60% 이상의 매출 실적 증가라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게임을 잘 만든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게임 외의 앱을 만드는 회사 중에는 최초로 매출 1000억 원 클럽에 가입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은데, 단 앱 홍보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을 믿어야지.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한 뒤에 영상 채팅 상대를 찾기 위해 화면을 옆으로 넘깁니다. 끝. 말로는 우연히 친구를 만드는 컨셉인데 현실적으로는 이성 친구를 만드는 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이라든지 직업, 학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화면을 옆으로 넘기면 상대방이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랜덤이기 때문에 누가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그냥 앱의 이름처럼 우연히 아무나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마음에 들면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 방을 나가버리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아마 이래서 한국에서는 잘 안 쓰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언어가 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영어로 대화한다고 하는데요. 실시간 음성 번역이란 기능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번역기라는 게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에 방해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가 필수인데 반대로 이 앱을 2년 동안 사용했다는 이용자는 외국 친구는 못 만들었는데 영어 공부만 늘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된 영어를 사용하기 마련이고 그럴 때는 상대방이 친절하게 잘못된 문법을 고쳐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재미있는 건 아자르 앱의 어마어마한 매출과 수익은 이렇게 상대방과의 매칭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유료 아이템을 팔고 있는데 안 사고는 못 배기는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자신이 만나고 싶은 상대방의 국가나 성별을 선택을 하려면 유료 결제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브라질의 남성하고만 매칭되었으면 좋겠다. 이탈리아의 여성하고만 매칭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좋아요로 호감을 표시할 때도 유료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저거에 저렇게 돈을 쓸까 싶은 게 사실인데 이 앱을 만든 하이퍼 커넥트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이쪽에 모든 걸 걸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요즘에는 좀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영상통화보단 일반 통화를 많이 쓰는 분위기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영상통화를 엄청 많이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인 곳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자르 앱이 중동이나 이슬람권에서 대박을 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동 쪽 지역 특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 그쪽 사람들은 손가락이 너무 느려서 일반인들은 핸드폰을 빠르게 두드리는 걸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왜 한국에서는 쉴 새 없이 핸드폰을 두드리고 있거나 화면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 바쁘잖아요. 오히려 대화도 전화통화보다는 카카오톡을 더 많이 하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르고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여튼 중동이나 이슬람 쪽 문화권은 문자나 메신저를 잘 하지 않고 전화도 일반 통화보다 영상 통화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들은 히잡이라든지 평소 밖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문화까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아자르 앱 안에서는 히잡을 하지 않거나 얼굴을 다 보이게 해도 어차피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날 거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규율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눈치를 안 봐도 되기 때문이죠. 그 부분 때문에 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여세를 타고 인도에서까지 매출 순위 4위를 기록했는데요. 인도의 인구가 13억인 걸 생각하면 그중 극히 일부에게만 좋다고 인정을 받아도 매출은 어마어마해지겠죠. 참고로 인도 매출 순위 4위가 아자르인데 5위가 세계 탑급의 인터넷 영화 콘텐츠 회사인 넷플릭스였습니다. 또한 작년 겨울 유럽에서 대박을 친 건도 있는데 유럽 쪽은 크리스마스에 파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파티는커녕 사정상 혼자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앱을 통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마케팅이 먹혔고, 실제로 이용 후기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엄마 없어? 안녕하세요. 둘의 유튜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둘의 말 이야기의 김진웅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얼마로 보입니까? 80입니다. 1941년 뱀띠 80세입니다. 저는 젊을 때 30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내 모교 장로회 신학대학 학생이랬습니다. 신학교 2학년 학생 때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해서 올해로 50년입니다. 나는 무슨 어른들의 지도받은 것도 없고 신학교 학생 때 개척해서 50년간 혼자 하다 보니 실수가 많았습니다. 뭐 지도해 준 사람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뭐 자습에 사다 보니까 들쭉날쭉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철이 들고 보니 벌써 80이 된 겁니다. 아이 철들자 80이 됐으니 젊을 때는 철이 없이 덤비느라고 들쭉날쭉 했고, 이제 좀 철이 들어서 할 만한 철이 드니까 나이가 들어버려서 야 인생 이래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합니다. 젊을 때는 들쭉날쭉해서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철든 나이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동두천 세목골 산골짜기에 들어온 때가 70세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70세가 정년입니다. 70세 정년 퇴직하면서 내가 마지막 전에 목회하던 날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 나는 리타이어가 아니다. 리타이어의 액센트를 앞에 붙이면 리타이어가 된다.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 새로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난 리타이어가 아니고 리타이어다. 70부터 다시 시작한다. 젊은 날에 제대로 못했는 것을 리타이어로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이 동두천 골짜기 깊숙한 산 속에 퇴직금을 가지고 산을 샀습니다. 산 골짜기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놓고 그 컨테이너에서 개울물 마시면서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골짜기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젊은 날에 잘 못했는 거 지금부터 제대로 해보게 좀 힘주십시오. 그러고 70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80이니까 10년째 들어갑니다. 그때 내가 세 가지 구호를 정했습니다. 첫째, 늙어서 일하자. 둘째, 행복하게 살자.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자기 우울증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행복 나눠줄 수 있습니까? 셋째, 베풀고 살자. 세 가지 구호를 정하고 70에 시작했는데 이 산골짜기에 참 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뿌듯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철든 뒤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가지 내가 결심이 있습니다. 첫째가 음식 절제입니다. 저는 음식 절제를 철저히 합니다. 과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간식하지 않습니다. 또 속식하지 않습니다. 이걸 삼금이라 그럽니다. 과식을 금하고 빨리 먹는 속식을 금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군것질이라 그러지요. 간식을 금합니다. 그걸로 내 건강관리를 잘합니다. 둘째는 내가 과로하지 않도록 잘 절제합니다. 셋째는 매일 운동을 합니다. 이번 주간 또 마침 무한 폐렴 때문에 스케줄도 없어지고 해서 매일 수도원 둘레길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오늘도 다녀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걸어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는 구호가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나이 들어서 하체에 힘이 없어지면 내 친구는 방 안에서 스스로 넘어져 가지고 뼈를 다쳤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럼 치명타지요. 하체에 힘이 없어 그렇습니다. 걸어야 됩니다. 걸으면서 운동합니다. 셋째,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나라고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많은 병들이 스트레스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소심해집니다. 나는 스트레스가 와도 배째락하고 아주 배짱 내밀어버립니다. 누가 뭐 나한테 싫은 소리 해도 웃고 맙니다. 네가 그렇게 보는 거지 나도 좋은 점이 있어. 대책 없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에 져버리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와도 배짱 좋게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사니까 부러운 게 없고 편안합니다. 내가 지금 80에 쌩쌩하지 않습니까? 산을 돌아도 젊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재빠릅니다. 늘 걸으니까 건강이 좋아지고 하체에 힘이 생기고 인생을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내 얘기를 너무 좀 길게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